예, 오늘 이슈톡톡 지금부터 오늘 나온 9.13 대책 후속 방안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내용도 내용이고 최근에 전반적인 집값 분위기가 조금 안정을 찾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지,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여부를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가장 와닿는 거는 무주택자한테 새 아파트를 가장 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9.13 대책의 후속 대책이 나왔을 때 이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아니었습니까? 그때 나온 지적이 그거는 좋은데 정말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는 어떻게 사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 그러면 청약제도를 개편하겠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요. 예. 바로 그 청약제도 개편이 오늘 나온 제도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앞으로 청약 시장에는 거의 무주택자가 다 뭐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릴 정도로 이제 파격적인 내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디에 100가구가 공급되면은 그 100가구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일단은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먼저 분양을 하고, 그렇죠. 거기서 혹시 남는 게 있으면은 뭐 그 다음에 유주택자나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요. 현재 뭐 공공주택,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라는 게 있고요. 맞아요. 예. 네. 뭐 민간주택에 있어서도 몇 % 이제 가점제가 있는데, 일단 가점제의 내용을 보면 무주택 기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한 번 샀거나 혹은 주택이 있는 사람은 가점제로 들어갔을 때는 그 무주택 기간 수에서 일단 밀립니다. 그러니까 가점제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죠. 그러면 기존의 1주택 이상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은 뭐냐? 그 남은 물량을 추첨하는 이제 추첨제를 통해서 그동안에 쭉 들어왔었거든요. 예. 30평형 이상 같은 경우에 들어갔었는데, 오늘 나온 정책은 가점제는 가점제대로 시행을 하고 추첨제의 75%를 또 무주택자한테,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가점제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나머지 이 추첨에서도 75%, 거의 80%를 또 무주택자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한 15%, 20% 정도를 놓고 이제 추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청약 시장에서는 무주택자들만의 이제 리그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관건입니다. 최근에 왜 그 9.13 대책 나오고 난 이후에 뭐 분양시장, 이제는 분양시장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새로 분양받는 것밖에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대출이 다 막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제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뭐 대출을 안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파트를 이제 내가 새로 분양받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점제에 있어서도 뭐 굉장히 많이 좀 손질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금수저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예, 이렇게 저렇게 한 다음에 네. 부모 도움으로 우회적으로 이제 집을 사는 이런 예. 경우들이 있었고, 특히 청약을 하면 이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청약은 그 청약금을 중간중간에 쪼개서 납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납부할 때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데, 오늘 가점제 부분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기간을 가점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이 집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 함께 살아서 동거해서 부양을 했다는 걸 인정해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집이 있는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자식을 도와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충분히. 식으로 가점제마저도 굉장히 청약을 정교하게 짜서 아마도 이제는 실수요자 청약으로 계속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지난번에 9.13 대책 나오고 했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집이 지금 있는데 네. 나는 근데 내 집이 현재 뭐 열 몇 평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애가 계속 있어서, 애가 뭐 둘이어서 이 열 몇 평짜리 집에서는 못 살게 해서 좀 더 큰 집으로 분양을 받아서 이사 가고 싶다.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은 주택이 한 채 있다는 것 때문에 네. 큰 집으로 옮기는 게 막히는 거 아니냐. 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나도 실수요자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이제 평수 넓히려는 그러니까요. 실수요자. 예.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도 이 출구를 마련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6개월이라는 기간을 뒀는데 6개월. 내에 기존의 내 집을 처분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할 경우에는 예. 그 75%의 그 다음 리그에 먼저 1주택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주택자는 무주택자보다는 여유가 있겠죠. 그럼요. 왜냐하면 기존 집을 되니까. 팔면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 다주택자와는 다르게 숨통이 트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예. 약속을 하고 이제 6개월 내에 안 파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분양권을 땄는데 추첨을 통해서 그게 막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또 팔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많았죠. 예, 바로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 제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보면은 일단 벌금 3천만 원에 만에 하나 끝까지 안 팔고 할 경우에는
3년의 징역형을 처합니다. 물론 당연히 당첨은 취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헤드라인을 보면 뭐 징역 3년형 이렇게 나왔거든요. 1주택자가. 그게 뭐 잘못 속여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나는 분명히 1주택자 팔겠다고 해놓고 들어가서 그 약속을 한 당첨도 거니까. 받았는데 그걸 안 지킬 경우에는 최대 그런 형량까지도 이번 제재에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그 징역이란 말이 웬만한 굉장히 분들한테는 세죠. 무섭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주민등록상에 빨간 줄 간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네. 그 정도로 약속을 했을 때는 기회를 주겠지만 집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네. 주겠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렇게 세게 제재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네. 근데 사실 하나 또 애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분양권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체는 없지만 아파트를 언젠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이번에 조금 더 정교하게 이게 해석이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분양권이라는 게 있고요. 이제 입주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입주권은 쉽게 말해 이제 재개발 중에서 예. 사업 시행인가 나오는 것들 예. 딱지보다는 훨씬 더 윗급인 예. 건데 입주권을 사게 되면 1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짓고 있든 짓지 않더라도 어쨌든 그거는 들어갈 거니까. 그렇죠. 당신은 이미 주택 소유자가 되는데 분양권은 일단 아파트도 다 지어지고요. 예. 입주도 하고 마지막 등기가 되는 순간까지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그 동안에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등기까지 시간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분양을 계속 받아가지고 이걸 또 프리미엄 받고 전매하고 이런 사안들이 많아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싹 고쳐져 가지고요. 분양권도 일단 전액 돈을 주고 매수한 시점부터 주택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럼 그 사람은 1주택자가 되니까 그렇죠. 다음에 추가 라운드 청약에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여간 그러니까 유주택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좀 더 명확해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공급에 대한 정부 대책이 조금 모호하다 또는 약간 현실성이 떨어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말로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이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네.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더 구체화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대책을 좀 보니까 청약 시장만큼은 완전히 이제 실수요자만의 리그, 실수요자만의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해놨거든요. 울타리를 예. 쳐놨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점들은 좀 실수요자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